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여행 유튜브를 시작하는 하늘나는 세상의 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여행을 못 가다가 참고 참다가 이제는 여행을 가야 될 때가 돼가지고 짐을 다 챙겨서 이제 여행을 왔는데 오랜만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억들이 안 나더라고요. 옛날에 막 1년에 막 2달씩 다니고 막 이렇게 나갔었는데도 3년 만에 이렇게 여행을 가려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잊어버렸던 기억들, 아, 나도 이제 가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저는 지금 싱가포르 창이알 공항에 있고요. 내일 새벽 비행기로 터키로 떠납니다. 우선 오랜만에 공항을 가시니까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팁인데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코노미 아니면은 뭐 출국 1시간 전에 가도 충분하다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이번에 라운지를 이용해 보려고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미 줄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제 뒤도로도 줄이 계속 서고 제가 한 1시간 한 20분 만에 그 체크인을 했거든요. 3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도 라운지는 이용을 못하긴 했는데 그래서 공항에 좀 촉박하게 가지 마시고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사람 많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짐들 스캔하는데 그리고 오랜만에 가시는 분들이나 출장으로 가시는 분들, 고향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짐들이 진짜 커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보통 사람들 저희 체크인 하는데 한 5분 걸리잖아요. 근데 5분 한 사람도 한 10분씩 넘게 걸린 거예요. 제가 이제 스튜어디스분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백신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느린다고 이제 속도가 느리다고 하셨는데 이제 보통 한 사람 끝나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운지를 만약 가고 싶으시다면은 진짜 한 4시간 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 가실 때는 3시간 전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짐들을 많이 가지고 가시잖아요. 짐들이 많다 보니까 기내도 좀 무겁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기내 가방도 무게도 이제 많이 체크들 하시던데 기내 공항 가방도 이제 무게 잘 재셔가지고 가지고 가세요. 또 오늘 제가 이제 비행기 뜨기 전에 갑자기 또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면을 사갈까 여기서 좀 싸게 사갈까 하고 갔는데 이미 출국장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지도를 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도 예, 편의점이 안 보여요. 제가 면세점 직원분한테 여쭤봤는데 출국장 내 면세점에는 편의점이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출국장 들어오기 전에 편의점을 이용해 주세요. 두 번째 알려드릴게. 저는 창가 자리로 이렇게 없거든요. 네, 창가 자리에 앉으시고 싶으시면 국외 항공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그리고 국내 항공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이렇게 얼리 체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원래 사전 좌석을 구매하는데 돈이 드는데 얼리 체크인 할 경우에는 그 좋은 자리들은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다 가져가지만 공항에 도착해서 좌석을 정하는 것보다는 좋은 자리를 가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얼리 체크인으로 창가 자리를 하셔도 되고 또 지금같이 국외 항공선을 탈 경우에는 기내식을 변경도 가능해요. 뭐 락토프리나 아니면은 비건이나 시푸드나 과일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내식도 24시간 전까지 48시간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무료예요. 무료니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라운지예요. 제가 원래 아까 공항에 일찍 갔던 이유가 라운지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쓰고 있는 카드 중에서 라운지 무료 이용이 가능한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찍 가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전에 검색했을 때 동편에 하나, 서편에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던 곳하고 가까운 게 동편이어서 동편으로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검색했을 때 동편 어디 출구 위쪽이다 이렇게 어디 게이트 위쪽이다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근처에 아시아나 라운지가 있길래 이제 여쭤봤더니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제1터미널 동편에는 아시아나 라운지만 서쪽에는 스카이 허브 라운지만 각각 하나씩만 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체크해 주세요. 지금 저는 싱가포르 항공에 제 프리미엄 라운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38 싱가포르 달러에 플러스 텍스 하면은 한 44달러? 44 싱가포르 달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3시간 정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아, 무료가 아니죠. 유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샤워 시설, 화장실, 그리고 푸드나 그 음료 같은 게 이제 무제한으로 언리미티드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도 포장을 해놨고, 이미 이게 맛있어서 하나 더 먹었어요. 도시락도 하나 먹었고요. 이렇게 뽕을 뽑으려고 이렇게 만생 처음 이용해보는 공항 라운지네요. 그래서 만약 저처럼 싱가포르에서 경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돈 내고 오셔도 돼요. 싱가포르 공항에서 맨 처음에 다른 라운지를 갔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PP카드나 이런 다른 카드가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PP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없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된다고 나는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4만 1천 원 나왔더라고요. 4만 1천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렴하지. 그래도 돈 좀 쓰고 좀 편하게 쉬다가 가세요. 그러면 여행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짐, 두 번째 돈, 세 번째 여행자 보험, 마지막으로 숙소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짐에서는 솔직히 짐은 간단히 조금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여권, 핸드폰, 카드 이 정도.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돈하고 겹치긴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거 조금씩만 챙겨서 가세요. 너무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다 돈만 있으면 다 현재 조금이라 가능해요. 그리고 그러면 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로 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돈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가 낮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회사에 전화해봤는데 총 합쳐서 수수료가 1.18%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얼마 안 나오니까 100만 원 쓰면 한 2만 원 돈 나오는데 그래서 돈이랑 이렇게 카드랑 합쳐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터키로 가고 있어서 유로로 환전을 했거든요. 나중에 유로도 좀 넘어갈 생각이었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는 검색을 안 했어요. 오늘 이 라운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달러로 가져가도 돼요. 한국에서는 달러로 환전을 하는 게 환율이 좋거든요. 그중 보통 90% 정도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 어플들 사용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유로를 갖고 와가지고 80% 무대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가져오시면 되고 유럽 쪽으로 가실 거면 바로 유로로 환전해서 오시면 되고 다른 나라 가실 거면 달러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체크카드 준비해 오시면 그냥 시내에서 돈 뽑아가지고 편하게 쓰셔도 돼요. 막 수수료가 막 몇십만 원씩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그 카드마다 다르긴 하겠는데 그 수수료 우대해주는 카드 회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근데 보통 모바일로 그걸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받는 기간이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취소하고 난 다음날 그 카드가 왔어요. 근데 이미 그 전날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쓸 수가 없고 은행에서는 그 카드를 발급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기본 한 2장 정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몇몇 ATM기들에서 카드를 먹는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가지고 2장 정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보험. 여행할 때는 저는 무조건 여행자 보험을 듭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런 기기들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보통 이렇게 짧게 여행 다니는 것보다 길게 여행을 많이 다니거든요. 길게도 막 1년까지 아니고 한두 달씩 이렇게 여행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번씩 꼭 다쳐요. 다치는데 그래서 뭐 화상 입은 적도 있고 막 넘어져 긁힌 적도 있고 막 이런 적들은 몇 번 있었는데 여행자 보험으로 이렇게 다 환급을 받았어요. 너무 비싼 거 하실 필요 없고 적당한 선에서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네 번째, 숙소는 저는 부킹닷컴, 아고다를 주로 이용해요. 여기서 두 개를 비교해서 같은 숙소여도 두 개가 가격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가고 싶은 숙소가 같다거나 한 군데는 나오는데 한 군데는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원하시는 숙소 저렴하게 이용하시고 또 이제 요즘은 에어비앤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에어비앤비를 집 한 채 통째로 빌려 쓰셔도 되고 방 한 칸 빌려 쓰셔도 돼요.
이용에 따라서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어플 이제 비교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는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해외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바이. 깜빡 잊고 진짜 깜빡 잊고 저도 진짜 헷갈렸어요. 왜 중간판에 자꾸 내 비행기가 안 뜨지? 11시 왜 넘는댔는데 11시가 넘었는데도 내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안 뜨지? 2시간도 안 남,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안 뜨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딩타임 있죠? 보딩타임이 비행기 시간이 아니라 게이트가 열리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진짜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긴 타나봐요. 까먹었어. 다들 유의하세요. 보딩타임은 게이트가 열리는 시간이고 비행기 시간은 예약할 때 받았던 메일이나 문자로 확인하세요. 보딩타임 비행기 타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 11시 반인데 저는 비행기가 1시 50분에 떠요. 아직도 2시간은 더 있어야 돼. 9시간 경유 진짜 힘드네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